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81강의 8글자를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그 8글자는 광원 면막 암수 묘명입니다. 아유,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자, 근데 문재 선생님 이제 한 글자씩 조금 네. 음과 혼을 설명해 주시고 네. 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광원 면막 할 때 광은 밝을 광자, 네. 원은 멀 원자, 면은 손면자인데 여기서는 이어질 면으로 하겠습니다. 막은 멀 막자입니다. 네. 그래서 광원 면막이라고 하면 광원하고 면막하다 이렇게 두 글자씩 끊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광활하고 네. 또 멀리까지 아득히 이어져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글자는요. 암수 묘명할 때 암자는 바위 암자입니다. 숫자는 산에 있는 동굴을 의미하는 네.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묘자는 아득할 묘자, 네. 그 다음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산이 형세가 험준해가지고 네. 거기에 바위도 있고 이제 동굴도 있으며 네. 묘명하다는 거는 아득하고 어두운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온 이제 동정어 같은 이런 물이 아주 아득하고 또 깊어서 어두운 빛깔을 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자문이 이제 네 글자씩을 이제 모아서 문장으로 이제 조어를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81강의 구절 같은 경우 이제 지명들 모아놓은 거는 그런 대로 그건 뭐 두 자씩 지명이구나 하겠는데 이건 지명도 아닌데 네. 해석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제 광자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밝을 광자인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넓을 광자이니까 네. 얘가 발음인 것을 이제 금방 예, 이해하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해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의 특징이 이제 밝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체 글자가 이제 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밝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히지 않고 확 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원자하고 합쳐져서 아주 막히지 않고 확 트여 있어서 아주 광활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형용하게 되죠. 그러면 뭐 거기서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도 틀리진 않았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넓고 밝고 확 트여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이제 광자입니다. 넓을 광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광야 할 때 이 광자는 넓을 광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글자에 밝을 광자를 쓰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네. 광야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 들야자를 쓰면은 아주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때는 해 일자가 있는 광자를 쓰셔도 되고 네. 없는 넓은 광자만 쓰셔도 됩니다. 해가 비치는 아주 넓은 땅. 네. 그래서 넓다는 뜻은 네.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원자인데 이 글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죠. 네. 이제 멀다라는 의미의 원자, 원근이라고 할 때 가깝고 네. 멀고 할 때의 원자인데요. 원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이 부분이 발음이 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발음 성분이고 겉에 에워싸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걷는다, 쉬엄쉬엄 걷는다는 의미를 가진 착자인데 보통 이제 붓으로 쓰일 때는 책받침이라고 우리 보통 네.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로 구성되어서 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발음 성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 소전을 이렇게 보시면 요 글자에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요게 네. 어디서 많이 보신 글자일 그렇죠. 거예요. 예, 요게 옷깃을 상용한 글자로 오디자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상용이죠. 예, 네. 이 글자도 해서로 이렇게 써보면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요거하고 오늘날의 옷 의자의 요 부분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걸 알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설문에서는 요 글자를 옷이 길다라는 의미의 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옷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죠. 옷이 질질 끌리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멀리 올 수밖에 없어서 멀다인가? 그런가요? 이건 예. 좀 농담입니다. 절대로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왠지 염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면 그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원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이게 발음 성분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면자인데요. 네. 이 글자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손면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네. 아까 설명을 하면서 손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이어질 이어지다. 면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에 쓰는 손면자는 앞에 이렇게 실사가 있고, 그 뒤에 비단을 의미하는 백자가 들어가 있는 이게 네. 이제 손면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글자는 우리 천자문의 글자는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실사 위에 이렇게 획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이 글자가 원래 음. 솜을 의미하는 이제 솜면자고요. 네. 그 다음에 솜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직물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천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어진다라는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멀막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요렇게 하면은 요 글자하고를 합쳐서 네. 이게 이제 멀막자가 되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냐면 설문해자에 이 글자가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설문해자에는 요 글자 자체가 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양 모자에 네. 모양 모자는 이제 이렇게 붙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요걸 뺀 요 글자에 음. 전서로 실려 있다고? 네네. 네, 제가 기억이 예,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멀막자의 그 네. 안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네. 이 글자가 전서로, 소전으로 쓴다면 아마 이렇게 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수에 해당하는 이 네. 글자를 이렇게 어. 쓰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요 두 글자를 전서로 만약에 쓴다면 네.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렇군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 한대의 그 허신의 설문해자라는 음. 자전에는 막자 자체는 전서로 네. 실려 있지 않다. 그렇죠. 이 뜻이죠. 네. 그리고 이것의 구조는 이 음. 부분이 이제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하고 막하고는 좀 거리가 우리 음. 한자 발음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앞에 나오는 초성 부분이 다 미음으로 유사하니까 발음 성분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고 멀다라는 것도 역시 아까 원자처럼 이제 거리감이잖아요. 네. 걸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이 이제 의미 성분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발음 부분의 소리와 음. 근데 전체 글자의 이제 소리가 서로 간에 좀 멀다 하더라도 네. 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넓게 아, 생각하기, 네. 예, 우리가 마음을 네. 열고 넓게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게 연결돼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6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형성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근데 형성이라는 게 형부,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 소리 부분은 새로 만든 글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이상적인 예, 원칙이죠. 예, 예. 네. 그런데 음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원래부터 정확하게 같은 음을 찾을 수 없어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 이렇게 보면 35% 정도가 정확하게 음이 같고 네. 성조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 50% 정도가 음이 같다고 해요. 다시 한 번만요. 35%는 뭐고 50%는 네네. 뭐였는지 제가 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35%라는 건 예, 여기 이렇게 막이라고 하면 이게 중국어는 음절 구조가 요 앞에 나오는 자음 부분과 네. 나머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중성하고 종성이죠. 종성이. 거기에다가 중국어는 이제 성조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조까지 요 3개의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같은 것이 네. 학자들마다 이제 통계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한 35%가 35%.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조는 포함하지 않고 요거 초성과 발음만. 예, 발음만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 50%가 된다고 해요. 아, 그게 예. 이제 50%까지만 발음 계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겹치고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50% 가까이의 형성자들은 형성자들은 성무가 꼭 그 글자의 발음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어려워요. 거죠. 그 자음만 같거나 이렇게 운모만 같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관계가 없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성자를 가지고 발음을 추정한다고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죠. 예. 반 이상이 틀린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꾸로 얘기하면 반은 맞는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암자인데요. 네, 이건 네. 이제 바위 암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바위라는 의미니까 산에 있는 바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의미 성분이고요. 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엄할 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않지만, 예, 네. 암 이렇게 네. 유사하니까 네. 이제 바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도 예전부터 사용돼 왔고 네. 현대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공식 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이제 더 쓰기 좋고 네. 의미도 뭐 그걸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면 사람들이 선호하게 돼 있죠. 예, 네. 예. 산과 돌이니까 산에 있는 돌, 뭐 바위인가 바위,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이제 발음을 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도 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산에 있는 동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산과 어차피 관련이 있고 또 깊은 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산 봉우리 네. 이 자체, 산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 글자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제 산이고요. 네. 오른쪽이 유자죠. 말미암을 유자. 그쵸.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자형이 다 있는데 매산자 옆에 이제 말미암을 유가 있는 이 자형이 이제 표준 자형이고 설문 주문에서 온 글자를 보시면 네. 유자 위에 이게 이제 동굴을 의미하는 혈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의 구멍이라는 뜻의. 산의 동굴이라는 의미가 더 잘 나타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위에 있는 이 글자를 표준 자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묘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득할 묘자인데요. 네. 아득하다라는 게 이제 희미하다는 의미거든요. 음. 멀어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네. 흐릿하게 보이는 거. 근데 이 글자는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위에가 나무 목이 있고요. 네. 밑에가 해일이 있는데요. 소전도 그렇고 전국문자도 그렇고 구조가 다 같습니다. 네. 그 나무 아래에 해가 있다는 건 해가 뜨는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해는 산으로 지니까 네. 나무 아래에 해가 있다는 건 해가 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묘자는 네. 글자 구조로 보면 나무 아래에 해가 있어서 이제 어둡다는 의미고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뭐 아득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의미에서는 이제 거리가 멀어서 네.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아득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글자 명자를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네. 글자가 마지막 글자인데요. 네. 이건 이제 어두울 명자죠. 네. 예, 예. 그래서 구조를 일단 보시면 네. 이렇게 점이 하나가 위에 더 있으면 이건 집을 의미하는 면자인데요. 네. 이렇게 요 부분이 없이 그냥 네. 이렇게만 쓰면 이건 덥다는 의미의 예. 멱으로 발음되는 네. 이제 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고요. 네. 그 밑에 해일이 있고 그 밑에 6, 6이 있어요. 네.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 현재 해설은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예상에서. 그리고 소전으로 가도 사실은 그 구조거든요. 예, 뭐가 덮어 있고 덮은 게 이제 좀 더 아래로 깊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해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6, 6이거든요. 허신이 좀 그거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네. 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을 나타낸다. 아, 숫자 10, 예. 완전한 수. 예, 예. 네.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태양이 10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위로 이렇게 하나씩 네. 새가 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교대를 한다. 아,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을 순자를 보시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이게 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게 아, 이제 10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신은 태양을 10으로 해석하고요. 네. 그 밑에 6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하면 이제 16이잖아요. 16이죠. 그럼 한 달에서 16일이 되면 아. 달이 이제 찼던 달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점차 어두워진다는 거죠. 아, 점차 그 날짜대로 어두워지기 예, 시작한다. 예. 네. 뭔가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둡다. 이렇게 이제 달에 운행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우리가 호의적으로 설문해자나 허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된 문자로 가보시면 네. 이 글자는 이제 6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네. 있어요. 아이고, 바로 들통이 나네요. 예, 예. 네. 그 위에 있는 것도 이게 해 일자인지도 확실히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해라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예. 갑골문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찍혀 있거나 네. 닿지 않게 이렇게 되거나 네네. 뭐 근데 이제 전국 문자식이니까
네. 요게 이제 갑골문의 모습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확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글자는 어쩌면 이렇게 뭔가가 이제 덮여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밑에 이제 큰 대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몸을 네. 펼치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어떤 공간 안에 네. 무언가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네. 빛이 차단이 되게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두운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억지를 부리자면 혹시 경국 문자에 보여주는 게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천 같은 것을 덮어놓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 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에 그렇죠. 대한 네네. 그런 이제 예. 사후 처리들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이제 죽음하고 관계가 네. 있어요. 그래서 명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저승세계를 그렇죠. 의미하죠. 그래서 이 명자가 네. 어둡다는 의미에서 이제 죽음하고 연관이 음. 되어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죽은 사람 위에 이제 죽음을 표시한 천을 덮어놓은 건지 네. 산 사람을 빛이 통하지 않게 가둬놓은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허신의 해설은 좀 억지다. 뭐 네. 해가 16일이 날이 16일이 된 다음부터 달이 점차 어두운 달로 기울어지는 달로 네. 변하니까 어둡다는 네, 뜻이다. 네. 이건 좀 과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자, 그럼 이제 명작가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오늘 배우신 8글자를 네.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이 각각의 그 표현들이 앞에 나온 여러 이제 산도 있었고 네. 변방 지역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못도 있었고요. 네, 그 그것도 모든 그 중국의 지형 내지는 이제 지세 음. 또는 어떤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여러 변방이나 이게 요새 개전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런 곳들은 아주 땅이 광활하고 네. 아득하게 멀게까지 이어져 있으며 네. 그 다음에 암수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형산도 나왔고 태산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산들이 나왔는데 그런 산들에는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을 만큼 험준하고 네. 그 다음에 동정호나 거야 택이 나왔었죠. 그런 거야, 곳은 아주 넓고 커서 아득하고 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문주효 쌤의 지금 그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런 동의를 잡았고. 네, 그럼 오늘은 그 광원 면막, 네. 암수, 묘, 명의 8글자를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태까지 지세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조금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치, 본, 어농, 그 다음에 무자, 가색의 8가지입니다. 농사에 대한 얘기인가? 예.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병을